자,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 전개 방식 편 연결사 부분에 대해서 기능 정리를 쫙 했고요. 그지? 그지? 그래.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래 전개 방식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7번째 유닛에서 보게 될 건 잠깐 앞하면요. 7번째 유닛에서 보게 될 건 enumeration과 classification인데 단어를 몰라요. 써라. 열거란 단어다. enumeration. 뜻이 뭐라고요? 열거, 나열 이런 뜻이고요. 이건 알지 않니? classification. 분류란 단어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열거시키고 분류시키는 형태의 글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 볼 건데 이제 파이널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알겠지? 선생님하고 이제 열거 전개 방식 끝. 됐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수업 듣는 게 아니야. 머리를 열고 받아들이세요. 알겠지? 간다. 먼저 패턴 설명. 필요한 것은 바로 체크하십시오. 열거되는 형태의 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일단 초반에 열거를 암시하는, 그러니까 열거를 암시한단 말이 어려우면 그냥 복수 형태의 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들이 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들. 뭐 좀 더 양념을 덧붙인다면 뭐 많은 뭐뭐가 있다. 뭐 여러 뭐뭐가 있다. 자, 영어로 하면 뭐가 있니? many, 뭐 a lot of, lots of, several, different 이런 말들이 붙어서 복수 형태의 명사를 끌고 나오면 되겠지. 다 했던 거니까 지금 말로 했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뒤에 세부사항들이 쭉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혹은 이렇게 나오면 정답률이 올라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 없이, 네, 갑니다. 이런 주제문 없이 세부사항들이 나열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 나열되고 있구나, 열거되고 있구나, 분류되고 있구나 캐치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방식이 드러난다고 했었죠. 늘 얘기하는 뭐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열거의 연결사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기본적으로 항상 소재 중심 독해니까 여러분이 읽었을 때 어떤 소재? 대등한 소재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제일 조심할 건 바로 이겁니다. 떨어진 열거요. 미리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교재에 지금 오늘 이 단원 7과에서 마지막에 풀 문제가 40번입니다. 그지? 40번 문제 살짝 펴볼래요? 40번 문제 뭐 대부분 채점 안 해왔죠? 풀어만 왔지? 1번이나 2번으로 정답 간 친구들을 빨리 그어버리세요. 잘 틀렸습니다. 1번이나 2번 문제 1번이나 2번 선택지로 간 친구들은 빨리 대차게 쫙 그어놓으세요. 잘 틀렸어요. 됐죠? 오케이.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 떨어진 형태의 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과, 키, 딸기, 배, 바나나, 포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금방 잡어. 뭐? 주제 뭐야? 과일 이런 건데 사과 부연 설명 막 나오고 한참 떨어져서 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놓치기가 쉽다고요. 알겠지?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법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36번. 쉬운 거 맞았나? 많이 틀렸거든요. 자, 오늘 계속 할 얘기인데 순서나 위치 문제를 풀 때도 전개 방식을 알고 있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문제 풀 때도요? 순서나 위치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에서도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줄게요. 잘 봐. 일단 이게 무슨 경험주의인데 알고 있었니? 혹은 경험주의라고 번역했어도 그게 뭐야? 그러면 대답 잘 못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야. 경험주의에서 우리 몸뚱아리는 여겨지는데 뭐라고 여겨진대? 다 아는 단어 맞니? decisive가 뭐야? 결정적인이야. 그렇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정신의 종류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뭐 그렇대. 그런데 봐. 우리의 몸뚱아리는 진짜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대? 몸에 근거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몸이 정신 자꾸 몸이라네. 정신이 어디에 근거한다고? 몸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뭔가 강조하는 말이 나오네. 체크 좀 해놓고요. 즉 다시 말하면 네 잠깐 앞화면이요. 빠뜨렸네. 이 부분 체크 좀 해놓자. 즉 다시 말하면 the kind of body. 자, 이 부분 해석 조심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다. 그리고 얘가 동사고요. 좀 어려웠어. 신체의 종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종류가 영향을 미칩니다. 문장 구조 잘 봐. 알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종류가 영향을 미쳐. 어디에? 그들이 갖는 정신, 마음에. 우리가 갖는 신체가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결과 생각은 뭐 구체화된대. 뭐 그렇대.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아 그래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됐겠냐고. 그지? 근데 주제는 이미 이 정도 언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ABC에 제일 시작하기 좋은 연결고리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 내용 파악이 아니야. A번 봐봐. 연결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좀 어떠니? 형광 비춰봐. 나무는 뭐 하대? 크대. 상대적으로 우리의 평균적인 인간의 사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대.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뭐가 크다고? 나무가 크다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먹미? 이렇게. 웬 나무? 갑자기. 머릿속에 물음표밖에 안 들어요. 그지? 그렇구나 하고 연결이 돼? 글쎄 물음표 정도. 자 좋아. B번 가볼게요. B번 갔더니 아하 형광펜. 하나의 예로서 관념적인 그런 영역. 자 나무라는 것의 영역을 한번 들어봅시다. A, B 순서는 정해주죠.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B가 먼저예요. 그렇지. B 아니고 B라고. B 그러지 마. B. 좋아. 자 시작은 B라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나무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나 봐. 그럼 시작이 B라는 건 아직은 몰라. C 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돼. 다만 A, B 순서는 정해진다고. 알겠지? B가 먼저야. 그럼 최종 결정 내려보자. C 갑니다. C 갔더니요. 디스 형광펜. 이것이. 그럼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만약에 이게 C가 시작한다면 여기 있는 이것은 아까 주어진 문장의 맨 마지막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쭉 봤더니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이거였어 얘들아. 형광펜. For another. 또 다른 점에서 우리는 나무를 크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 another이란 말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얘들아? 열거할 때 쓰는 말이지. 그럼 이건 몇 번째 열거 항목이야 이 C 파트는? 두 번째 열거 항목이죠.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것도 나무라는 걸 가지고 뭐 시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열거시키고 있었던 거야. 즉 주어진 문장이 주제문이고 시작은 뭐야? B야. 그렇지. 넘겨주세요. 시작은 B죠. 여기서 나무의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봅시다 하고 처음 얘기가 나온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 B 다음에 A가 바로 올지 C가 나오고 A가 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이 B번 맨 끄트머리를 봤더니 형광펜. 자 일단 이 짝은 나왔네. For one thing. For one thing. 한 가지 면에서 우리는 나무를 뭐한 곳으로 이해하는데 일단 이게 핵심어네. upright. 뜻이 뭐야? 올곧은 곳으로. 되니? 그러한 곳으로 인지를 한대요. upright한 곳으로 인지를 한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이 upright하다는 내용을 A에서 아까 상대적으로 뭐하다? A번 시작 내용이 뭐였어? 상대적으로 뭐하다? 크다라는 내용으로 받는 게 말이 되니? upright의 뜻이 뭐야? 올곧다야. 올곧다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보다 크다고 연결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럼 다시 얘가 뭐랑 연결된다는 얘기야? C와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근거를 찾아봐. C번에 upright하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 보여야 돼. 어떤 내용이 보여? erect요. 형광펜 여기. B에서 여기다 화살표 꽂아주세요. 즉 나무가 올곧다라는 얘기를 전반부에서 뭔가 나열을 하나 시키고 됐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아까 예상한 대로 for another 또 다른 점에서 나무가 뭐하다. 여기 보이네. 이제 보니까 보이네. 나무가 뭐하대? 크대. 여기서 이 말을 처음 언급해놓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올라가 보자. A에서 이렇게 나무는 상대적으로 뭐하다? 크다. 이렇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용은 이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래 전개 방식이 잡히죠. 처음에 주제 주고 구체적인 나무의 예시를 뭐 시킨 거야? 열거시킨 구조의 그린 거야. 전개 방식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오늘 이 얘기 계속합니다. 순서나 위치 문제 푸는데도 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개 방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글의 구조는 이해됐지? 근데 놀랍게도 내용은 이해돼야 안 돼? 안 돼요. 내용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됐지? 넘어가 보자. 37번 주제. 뭐 경찰대 문제 이런 거 쫄지 마. 경찰대 사관학교 별다른 거 없어. 알겠지? 일단 여기 형광펜 치면 쳐보자. 쌤이 왜 치는지 느낌 좀 옵니까? It is often claimed 보고 혹시 느낌 오니? 이 다음에 수동태가 나왔거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까지 해줬다.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 다음에 수동태 나오면 그렇지. 뭐라고 번역해야 돼? 사람들의 생각이 좋아. 그럼 이 글은 뭘로 출발하는 글이야? 통념, 다수의 의견으로 출발하는 거야. 슬쩍 봐봐. 반박 보여 안 보여? 슬쩍 보면 보여야지. 바로 뒤에 있는데. 형광펜 그러나. 어디 갔니? 그러나.
그러니까 일단 이 글의 초반의 구조는 다수의 의견, 즉 통념, 반박형 형태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정확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저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 알죠? 이 다음에 수동태 나오면 사람들의 생각이야.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영어가 지배하고 있대. 뭘? 인터넷을. 뭐 그것은 뭐 사실이었지. 또 옛날 정보 나오잖아. 기술의 초창기에는. 그러나 형편 쳤죠? 그러나 lack of English, 영어의 부족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래.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에 체크 좀 해봐. 왜 체크를 했냐면 봐라. 영어 자료의 어떤 비율이, 인터넷상에서의 비율이 점점 뭐하고 있대? 감소하고 있다. 아, 이게 두 문장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 봐봐. 우리 좋아하는 신호흡구 떴지. 뭐 우선 그럼 뒷받침하는 말이 나온 거지. 그럼 첫째로가 떴으니까 뒤에 뭐가 나올까? 둘째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이 생각을 하고 보면 확실하게 보이죠. 넘겨볼까? 바로 보이지. 체크해 주세요. secondly, 둘째로. 그럼 더 안 읽은 거야. 그러면 앞에 나왔던 36번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패턴이네. 주제 주고 그 뒤에 뒷받침을 뭐 시킨 거야? 열거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낄 수 있어. 아까 우리 주제문 형광펜 쳤죠? 선택지 가봐. 선생님 누누이 얘기했지. 출제위원들이 선택지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짜맞추는 게 아니라 주제문 바탕으로 선택지 바꾼다고. 그지? 아까 형광펜 쳤던 문장 그대로 바꾼 게 있죠. 몇 번이야? 5번이요.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문을 찾아서 풀면 불안감도 줄어든다고요. 정확하게. 됐어? 그럼 지금 전형적인 패턴들이야. 다 주제 주고 열거 암시한 다음에 세부사항 뒷받침하는 걸 열거시키고 있는 구조의 그림이다. 지금까지 나온 건. 계속 가볼게요. 38번. 무관한 문장. 우리 반에도 있죠. 무관한 문장 장애인들. 이 문제가 정답률이 90%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다수 경우 항상 70% 선을 유지해요. 문제가 쉽고 어렵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늘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지. 그럼 봐. 이게 어려우면 시중에 뭐 이제 선생님이 기출문제집 주긴 하지만 선생님 이제 기출문제 쫙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약에 모자라. 그럼 시중에 유형별 모음집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사. 이 부분만 풀어. 남은 기간 얼마나 된다고 그게 아깝니? 알겠니? 주구장창 풀어봐. 이게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알겠어? 매년 정답률 70%대 나오고 있다. 확인 좀 해볼게. 무관한 문장은 뭐와 무관해? 주제와 무관해. 일단 이론은 됐어. 근데 주제가 판단이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바로 앞뒤 문장 간에 뭘 잡아야 돼? 연결고리 잡으시면서 출발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번이 이상해. 느낌이 좀 싸해. 정답 3번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럼 앞에 나왔던 2번은 몇 번하고 연결되는 거야? 4번하고 연결되는 거야. 3번은 그럼 글쓴이가 정확히는 출제자가 어거지로 넣은 거야. 알겠지? 이것도 똑같아. 출발해 볼게. 첫 문장에서 동물들은 제한된 이해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못 하고 있대. What is happening now?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잘 못한대. 그러나. 그럼 일단 전형적인 구전에 초반에 그러나가 떴네. 그럼 이게 주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직 인간만이 seem to enrich. 단어 조심하시고. enrich가 뭐야? 풍부하게 하다. 그렇지. rich가 풍부한이라는 뜻이니까. 자신들의 이해, 현재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이해를 한대. 현재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한대요. 우리 좋아하는 전치사 떴다. by, through, with, via. 다 기억나지? 그럼 이게 이 글의 뭘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 주제요. 형광펜. 그러니까 인간이 사려 깊은 연결을 통해 어떤 사건들과 어떤 사건들하고 연결해서 멀리 떨어진 past 뭐 과거나 아니면 반대로 멀리 떨어진 미래와 연결해서 뭘 이해한다고? 현재를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인간이 현재를 이해하는데 그 현재를 뭐에 의해서? 연결에 의해서, 사려 깊은 연결에 의해서. 어디와 연결해? 어떤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어디에 있던 사건들이야? 멀리 떨어진 과거나 먼 미래. 이게 주제라면 뒤에서 또 뭐 해야 돼? 뒷받침해야 되는데 얘들아 인디드 떴지.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반복 강조. 진짜로 정말로니까. 그럼 이게 주제라면 뒤에서 뒷받침하는 건지 뭔가 바꿔쓰기가 나오는지 잘 봐. 인간의 목표는 어디서 봤던 표현인데? 바로 나오지. 바꿔쓰기야. 형광펜. 연결하는 거래. 잘 봐. what one does now. 지금 하는 것을 어떤 가능한 결과, 멀리 여기서 라인은 놓여져 있는 거지. 먼 과거에 혹은 먼 미래에 놓여져 있는 그 결과와 연결한대. 이게 뭐랑 같은 말이 앞에 나왔던
이 말과 같은 말이지. 잘 봐봐. 됐어? 그럼 인간은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현재를 뭐하고 뭘 통해서 이해한다? 과거나 미래하고 연결해서 현재를 이해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이런 주제가 좀 명확히 나왔거든? 그럼 1번 문장부터 어떻게 연결해나 보자고요. 1번 갑니다. 그래서거든? 순접이야, 역접이야? 순접이야. 그럼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돼. 같은 흐름으로. 뒤에서 뭐라고 하나 봐. 인간의 행동은 우리 좋아하는 거 떴다. 이거 이제 바로 감각적으로 튀어나옵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not only만 튀어나와. not just도 동시에 튀어나와야 돼. 같은 뜻이야.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그렇지. not only A, not just A, not merely A, but also B. 기억나지?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거야. 체크해봐. 즉 인간의 행동은 그래 당장 여기에서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종종 디자인돼 있어. 여기 나오네. 멀리 떨어진 무언가를 bring 가져온대. 뭐랑 같은 말이야? 앞에 나왔던 멀리 떨어진 걸 연결한다와 같은 말이지. 멀리 떨어진 걸 가져온다. 멀리 떨어진 걸 연결한다. 바꿔쓰기. 지금 유사 문장 구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느껴집니까? 되니? 그럼 또 2번에서 뭐라고 했나 봐. 또 좋아하는 거 떴네. 뭐야? 열거할 때 계속 쓰는 말이지. 체크해 주세요. 또한 연결돼 있대. 뭐 elsewhere 다른 곳에 벌어진 거나 아니면 long ago 예전에 벌어진 일. 계속 무슨 쓰기 되고 있는 거야? 바꿔쓰기 유사 구조 계속 반복해 가면서 느껴집니까? 그래요. 계속 갑니다. 이제 3번. 네, 3번에서 혹시 이러지 마. 자, moreover 나왔으니까 열거되는구나. 훅 넘어가면 안 돼. moreover 나왔어도 이게 오답일 수 있어. 그럼 이건 게다가니까 이것도 뭐 돼야 돼? 열거돼야 되겠지. 봐. 사람들은 종종 그 규칙을 따라. 어떤 규칙이야? 또 나오네.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만들어진 그 규칙도 따른대요. 연결되잖아. 그러면 4번하고 연결되나 보는데 이상해 4번이. 봐. 서로 다른 사회가 다른 규칙을 만들어. 얘들아 이건 우린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혹은 멀리 떨어진 것과 연결해서 현재를 이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사회가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참 어려워. 이렇게 말하기가. 어느 규칙이 더 자연적, 좀 이상한데 물음표 딱 들잖아. 그럼 다시 여기 있는 4번, 3번은 몇 번하고 연결돼야 돼? 5번하고 연결돼야 돼.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는 역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뭐에 대한 예시여야 해?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만들어진 규칙을 따른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뒤에서 뭐라고 했나 볼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뭘 낸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지불한대요. 이 부분 봐봐. 체크 좀 해볼까? 이 부분하고 체크해 주세요. 같은 말이지. 왜? 비록 few 부정어야. 그런 직접적인 컨택 접촉을 해본 적이 없어. 란 말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만든 규칙을 따른다와 같은 말이잖아. 이해되니?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야. 됐어? 됐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얘기 바꿔쓰기 되면서 유사 문장 구조 계속 반복되고 열거의 연결사까지 끊임없이 쓰인 전형적인 열거 형태의 글이었어. 됐지? 넘어가 보자. 39번. 자, 39번. 고기 들어봐. 여기까지도 주제문이 명확히 있는데 고기 들어봐. 이게 2010년도 9월인가? 모의 수능에 나온 거야. 근데 이게 EBS에서 변형된 거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더더군다나 무슨 문제야? 주제 문제지. 수많은 인간 강사들을 포함해서 그런 거 하잖아. 막 EBS 뭐 찍기 해가지고 막 한 줄만 딱 읽어도 막 주제 뭐 빡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이건 정답률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는데 굉장히 박살이 났어요. 왜? 거듭 얘기한다. 어설프게 이거 뭐 내용 뭐야? 이렇게 푸니까 매력적인 오답 만들어 놓으니까 틀린 거야. 알겠지? 어설프게 내용 자꾸 중심으로 가니까요. 배운 대로 한번 출발해 볼게. 그리고 이건 주제문 찾기도 쉬워. 내가 읽지 말란데 안 읽으면 매력적인 오답 갈 이유도 없어. 자, 봐. 자, 모임 반면에 예측. 미래에 관한 예측이 항상 어렵지만 하나는 확실하대. 에이씨 그게 뭔데? 이런 건 도입부. 됐지? 하나는 확실하대. 뭔데? 여기 나오네. 사람들은 제발 좀 습관들이 이제 들어있지? 수능 얼마나 남았다고? find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알다 생각하다. 자기 자신이 뭔가 큰 숫자의 상호 관계, interaction, 상호 작용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래. 내가 왜 이게 체크하는 거 아니? 많은 숫자의 상호 작용들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래. 왜 체크하는 것 같아?
열거 암시됐고. 잘 봐 기소. 근데 그게 어떤 거냐? 문화적, 자, intercultural, 문화 상호 간의 의사소통 기술이 굉장히 뭐한, 또 핵심적인 단어 나왔다. 필수적인. 다시 한번. 상호관계를 하는데, 상호작용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상호작용 속에 있대?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거야. 새롭잖아. 언어적인 게 아니라 뭐적인? 문화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봐봐. 여기에는 뭐가 있대? 여러 이유들이 있대. 그럼 이 뒤에 뭐가 돼야 돼? 이 문장에 대한 이유가 적어도 몇 개 이상, 두세 개 이상 열거된다는 거 캐치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열거되면 체크해 주세요. 이게 이 글에 뭐란 얘기야? 주제란 얘기예요. 여기 several reasons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확인해봐. 네 눈으로 확인해봐. 여러 이유들 나오나? 바로 뒤에 뭐가 보여? some reason 체크. some reason 체크. 그 다음 또 뭐가 보여? 이제 네가 찾아봐. 내가 넘겨주기 전에. 정신 차려! 여기 봐. 지금 눈이 딴 데로 돌아가? 정신 차려라. 다시. some reasons 나왔지? 되니? 그럼 이제 some reason 나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네가 찾아야 돼. 번역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길 번역하고 있으니까 오답이 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찾아봐 네가. 목적을 가지고 보면 보여. some reason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다른 이유가 나와야 되겠지. 나오잖아. 바로 뒤에. 뭐가 나와? others. reason이란 말이 없어도 보이는 거지. 되니? 그러면 더 안 읽어도 되는데 끝에 대놓고 또 뭐가 나오니? 더 안 읽어도 되는데 더 친절하게. 그럼 니네가 보기에 형광펜 쳐주시고요. 니네가 보기에 이거 쉬운 글이야 어려운 글이야? 쉬운 글이라고. 근데 정답률이 떨어진다고요. 어설프게 다 읽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봐. 아까 형광펜 쳤던 문장과 같은 말인지 보자고요. 아까 뭐가 중요한 세상 속에 살게 될 거래?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세상 속에 살게 될 거래. 되니? 그럼 봐. 그러므로 아까 나왔던 단어지. 필수적이래. 뭐가? 사람들이. 잠깐 요거 하나 조심할까? 필요, 의무, 명령, 주장, 제한 등의 표현이 나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뒤에 뭐뭐? 해야 된다는 느낌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여긴 보이진 않지만 조동사 뭐가 생략된 거야? should.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좋아. 그럼 사람들이 조사한다는 게 필수적이야? 조사해야 한다는 게 필수적인가? 해야 한다는 게. 그렇지? 보이진 않지만 여기 should 생략됐고. 됐지? 자,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돼. 여기 봐봐. 뭘 조사해야 돼? 뭘 조사해야 돼?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의 뭐? 전통. 누구의?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자기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의. 그러면 다른 문화에 뭘 조사하라는 얘기야? 의사소통과 문화를 조사하라는 얘기지. 아까 초반에 형광펜 쳤던 문장하고 비교해봐.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intercultural이란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것뿐이잖아. 같은 말. 되니? 그럼 사실 이렇게 풀면 매력적인 오답도 없어요. 이렇게 풀면. 선택지 가볼까? 일단 1번은 그냥 첫 줄 때문에 나온 거지. 예측 이것 때문에. 도입부라는 걸 모르면 1번 또 가는 거고요. 자, 필요성. 그렇지.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이해에 대한 뭐? 필요성. 정답 2번이야. 그런데 오답이 두 군데로 좀 퍼져갔어요. 일단 봐. 핵심어 보이지? 이 글에 핵심어가 보이지? 3, 4, 5번 봐봐. 뭐가 보여? multicultural. 그 다음에 여기 5번 같은 경우도 뭐가 보이니?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보입니까?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해? 뭐가 틀렸어? 교육. 왜 나왔을까? 뜬금없이 교육 얘기가 왜 했을까? 아까 그 some reason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교육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여기 왜 틀렸을까? 비즈니스. 이거 왜 나왔을까? 이것도 예시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읽으니까 3번이나 5번 같은 걸로 가는 거라고요. 알겠지? 그럼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지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난해한 지문도 있겠지만 선택지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렇게 열거 항목을 주고 열거 항목 중에 일부의 내용을 선택지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속아. 알겠어? 오늘 최종 보수 만나자. 아까 미리 체크했던 거 40번.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하는 문제입니다.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틀린 친구들 잘 틀렸어요. 수능 전이잖아. 수능 전이잖아. 지금은 잘 틀리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틈 날 때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틀렸는지, 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 부분을 놓쳤다. 그런 걸 자꾸 체크해. 지금부터는. 그동안은 너무 와장창 다 틀리니까 다 체크해야 되니까 뭐 체크를 할 수가 없지만 지금도 다 틀리니? 지금 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일단 봐.
충분히 오답 갈 만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초반에 얘가 주제인 줄 알았거든. 봐. 첫 문장부터 뭐가 떴어 얘들아? 슈드가 떴어. 그럼 일단 잘 보자. 무조건 슈드 들어가면 또 주제문이야 이러지 말고 잘 보자. 과학자들이 주의를 해야 돼. 자, 뭘 줄이는데? 단어 알지? 바이어스가 뭐야? 편견을 줄이는데. 좋아. 어디에서? 자신의 실험에서. 그렇지. 자, 좋아. 이게 주제라면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고기 들어봐. 여기 지금 무슨 얘기 또 하고 있니? 편견은 이럴 때 발생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문장도 봐봐. 이러한 기대가 과학자들을 어떤 결과만 선택하게 한다는 것도 무슨 얘기야? 편견이 있는 거지. 그 다음 문장도 봐봐. 그렇지. 과학자들은 편견을 뭐 할 수 있대? 줄일 수 있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편견을 줄이자. 첫 문장 형광펜. 그죠? 한 두세 문장 연속 같은 말하고 있으면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미리 얘기했다시피 이건 떨어진 열거거든. 그럼 잠깐 여기 좀 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얘가 주제문이 아닌데 그런 실수를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초반에 주제인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렇게 읽고 쓱 넘어가라 그랬어? 조심할 거 두 가지 얘기해봐. 역접 대주장치. 그렇지. 그러나 그지? 이건 뭐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 이걸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 아니면 소재잖아. 분명히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야? 편견을 줄이는 얘기지. 그래서 혹시 다른 얘기 하나라는 생각하면서 각 문장의 주어 동사 정도는 보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같은 얘기 했구나. 그럼 다른 얘기 하나? 혹은 역접 대조 장치가 있나? 생각하고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어라 좋아하는 연결사 떴다. 뭐 보이니? 올수.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열거할 때 쓰는 말이고 형광펜 치고 나서 잘 생각해봐. must 뜻이 뭐야? 해야 한다지. 다시 아까 첫 문장에 슈드 동그라미 쳐봐. 해야 한다지. 뭐 느껴져? 유사한 구조 반복 느껴집니까? 그리고 소재 봐라. 타당한 실험은 또한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야?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가져야 된대. 여기서 뭔가 뭐야 열거되네? 문장 구조도 비슷하네? 올 수도 떴네?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나? 이제 네 눈으로 봐봐. 다른 게 또 있어. 이제 생각하고 보면 보여. 보이니? 형광펜.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또 must 보이죠. 실험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be repeatable. 뭐 반복 가능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건 세 가지 얘기한 거지. 세 가지 얘기한 거지. 첫 번째 뭐? 실험에서 뭘 줄여야 돼? 편견을 줄여야 되고. 두 번째 뭐? 데이터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며 또 우연의 일치로 한 번 딱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똑같은 실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반복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물어볼게요. 오답 뭐 만들까? 그 얘기했던 그 항목들 하나. 1, 2번 선택지 봐봐. 왜 1, 2번으로 많이 갔는지 알겠죠? 1번엔 무슨 얘기하고 있니? 이걸 절반 정도 얘기했던. 1번 이게 먼저 나왔구나. 아까 올소하고 나왔던 repeatable. 2번 그렇지. 뭐 보여? bias. 그럼 이 글은 bias도 들어가면 안 되고 편견도 들어가면 같은 말이죠. bias도 들어가면 안 되고 반복 가능한 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4번에 있는 것처럼 measurable도 들어가면 안 돼. 이걸 합친 일반화시킨 선택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볼까? 필요 조건들 뭘 위한? 객관적인 실험. 이렇게 일반화시켰네. 방금을 일반화시키면 무슨 실험이 되는 거야? 객관적인 실험을 위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필요 조건들 이런 말이 답이 되려면 그런 필요 조건들이 뭐 돼야 돼? 열거돼야 되잖아. 그리고 네가 형광펜 쳤던 부분들을 다시 봐봐. 각각 부연 설명을 끌고 다니지. 그래서 무슨 열건 거야? 떨어진 열건 거야. 첫 문장도 부연 설명 쭉 끌고 왔고 두 번째도 부연 설명 한 문장 끌고 왔고 세 번째도 부연 설명 한 문장 끌고 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답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되니? 총정리해 볼게요. 여기 들어보자. 지금 우리가 오늘 풀었던 5문제 가운데서 4문제가 다시 한번 5문제 가운데서 몇 문제가? 4문제가 명확한 주제가 표현이 돼 있는 열거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맞지? 그지? 하지만 이런 게 없었어도 다시 한번 이런 게 없었어도 여러분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자, 얘기해봐. 뭐? 유사구조 반복. 잘 생각해봐. 오늘 봤던 지문들. 또 대놓고 열거의 연결사. 특히 오늘 게다가 또한 이런 건 다 아는 건데 아까 순서 문제 풀 때 for another도 연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다른이란 말도 뭐 할 때 쓰는 말이니까.
열거할 때 쓰는 말이니까. 그리고 대등한 소재. 알겠지? 다만 맨 마지막에서 아까 40번 문제처럼 어떤 열거 조심하시라고요? 떨어진 열거. 떨어진 열거를 캐치하는 방법은 이거야. 초반의 내용이 주제인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뒤에 이어서 역접이나 아니면 무슨 전환? 소재 전환이 있나 없나 이런 건 확인해 보시고 자꾸 뒷받침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열거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여놓으세요. 알겠지? 그럼 열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